엉겅퀴. 동네에서 좀 떨어진 밭 언덕에 엉겅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밭가에서 엉겅퀴는 가시투성이의 줄기와 잎을 바람에 흔들리면서 싱싱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엉겅퀴는 보리밭가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은 나지막한 산이었지만 나무가 무성하여 그 나무 숲을 속에서 매일같이 뻐꾸기가 울었습니다. 뻐꾸, 뻐꾸, 뻐꾸. 엉겅퀴는 뻐꾸기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쩐지 좋았습니다. 아무리 덥고 심심한 날이라도 그 산을 바라보며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꼭 저에게 무슨 정다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귀를 기울이고 홀쭉한 턱을 끄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엉겅퀴가 있을 그 밭에다 목수들이 와서 터를 닦고 집을 지었습니다. 보리밭은 금세 집터가 되고 풀들은 짓눌리어 흙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대개는 삼날로 뿌리째 뽑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풀들은 마루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판에도 엉겅퀴는 다행히 파묻히거나 뽑혀버리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일꾼들의 발에 밟혀 줄기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집을 다 지어 놓았을 때 엉겅퀴는 담장 밑에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새 주인이 이사해 왔습니다. 장미나무, 사철나무, 앵두나무들까지 싣고 와서 뜰 여기저기 자리 잡아 신고는 물을 주고 하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꽃밭 자리가 만들어져 제법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심어졌지만 엉겅퀴 같은 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풀들은 말짱이 뽑혀 없어졌습니다. 전날과는 아주 다른 딴 곳같이 되었습니다. 엉겅퀴가 서 있는 담장 쪽으로 삽을 든 중학생 아이가 오더니 엉겅퀴를 보고 파내어 버리려 했습니다. 이때 주인 아주머니 듯한 여자가 예, 그건 엉겅퀴다. 가만둬라. 고 말했습니다. 엉겅퀴가 뭔데요? 엉겅퀴는 풀이지만 꽃이 귀엽지 않니? 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거니 가만둬. 학생 아이는 엉겅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싱겁다는 듯이 다른 풀들을 파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겅퀴는 이 집 안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은 볼품없는 꼴이었습니다. 어서 이 상처가 나 예쁜 얼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날을 보냈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박은 엉겅퀴라 얼마 가지 않아 새 잎이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까이 와서 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버리지 말라고 일러준 주인 아주머니도 바로 옆을 지나다니면서도 엉겅퀴를 보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엉겅퀴는 외로이 여름을 지내고 또 가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어 잎과 줄기가 말라 없어지고 뿌리만이 흙 속에서 겨울잠을 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순 바람이 불어 언 땅이 녹았습니다. 봄비에 촉촉히 젖은 뜰학에 가지가지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꽃밭을 제대로 꾸미지 못한 주인 아저씨가 호미로 꽃밭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엉겅퀴는 부산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웃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땅 위를 내다보았습니다. 작년에 보던 집안 사람들이 꽃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주인 아저씨가 엉겅퀴의 움을 보고 이거 무슨 꽃이더라? 하고 호미로 새 움이 뾰족 나온 언저리 흙을 우벼 보았습니다. 그거 엉겅퀴 아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건 뽑아버려야지. 온통 씨가 떨어져서. 이것 좀 보. 새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군. 과연 새로 나는 엉겅퀴의 싹들이 많았습니다.
엉겅퀴는 제 꽃에서 생긴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겨울을 나고 이제 수없이 많은 싹을 틔우는 것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또 엉겅퀴를 위해 말해주었습니다. 아유, 그냥 둬요. 그 빨간 자줏빛 꽃이 꽤 귀엽던데 뭘. 뭔 별 취미도 있지. 주인 아저씨는 엉겅퀴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곁에 나는 새 엉겅퀴의 어린 싹들을 호미로 푹푹 긁어버렸습니다. 아기 엉겅퀴의 싹이 모조리 뽑혀 죽었습니다. 엄마 엉겅퀴는 눈을 꼭 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세월은 빠른 것입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지가지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동안에 엉겅퀴는 작년과는 딴판으로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2월 햇볕이 따가운 날 엉겅퀴는 그 첫 꽃을 피웠습니다. 자줏빛 빨간 꽃이 가느다란 허리 위로 바늘 같은 꽃잎들을 모두 벌리고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초들이 의젓하게 자라며 꽃과 잎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엉겅퀴는 몹시 심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꽃은 가까이 가서 보면서도 엉겅퀴는 본체만체 했습니다. 파버리지 말라고 하던 주인 아주머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엉겅퀴는 전에 바라보던 산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담장으로 둘러싸여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쩐지 그리운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엉겅퀴는 뻐꾸기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담으로 둘러싸여서 그런지 동네가 되어버려서 소란해서 그런지 뻐꾸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쩐지 정다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엉겅퀴는 담벼락만 보고 있노라니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톨박이로 남의 집에 와서 천대를 받는 신세라 생각되었습니다. 뜰에서 공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공을 집으러 가다 엉겅퀴를 보고 이것도 꽃이라고 피었어. 꼴에 웬 가시가 이리도 많아. 하며 발로 한번 걷어차 주었습니다. 엉겅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어쩌는 수 없었습니다. 가시털을 일으켜 세워 그 아이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마구 찔러줄 듯이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집에는 새로 식구 하나가 들었습니다. 식모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골 산골 동네에서 자랐다는 소녀는 사투리로 조심조심 말하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어린 이 식모에게 걸핏하며 핀잔을 주고 꾸지람을 잘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한 이틀 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날이 가니 마구 함부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또 연탄불 꺼뜨렸구나. 저걸 어떡하면 좋아. 밤낮 일러도 그것 하나 못하는 바보는 처음 보겠네. 아휴 이 촌뜨기야. 다리미질도 할 줄 몰라? 옷깃을 이렇게 다려놓으면 남북걸어서 어떻게 입고 나가란 말이야. 이건 모두 주인 아주머니 소리입니다. 점심 반찬 누가 이런 거 싸랬어? 학교 가서 동무들 앞에 내놓지도 못하게 시리. 이건 6학년 딸아이의 소리입니다. 소녀는 야단을 맞을 때마다 아차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야단 맞지 않은 때도 소녀는 괜히 어려워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잠자코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벙어리처럼 말도 안 하고 아휴 속에 둥그러기가 들어가지 않나 보다 흉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소녀는 잠잠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설거지를 하다가 쟁반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란 소리가 나자 주인 아주머니가 내다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전현 좀 봐. 그 쟁반이 얼마짜린데 마구 깨뜨려 먹어.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주인 아주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보다 못해 아유 어려서 그런 걸 뭘 그러 하고 주인 아주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어리다고요? 저기 어려서 그릇을 깨뜨려요? 아유 저런 바보 계집애를 두고 살려니 내 속에 썩 못 견디겠어 이년아. 그렇게 마구 굴려도 아예 네 집 가서 그래라. 응? 소녀는
너집 가라는 줄 알고 찔끔했습니다. 정말이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시골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첫째, 쫓겨왔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크게 야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배고픈 시골의 그 딱한 꿀과 월급을 받아 보내지 못하게 되어 그나마 바라던 일이 헛되게 된 걸 낙망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었습니다. 조심을 해서 그릇을 깨뜨리지 말아야겠다.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소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소녀는 외로운 생각이 나서 담장 밑에 가서 가만히 쪼그라고 앉았습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제 고향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소녀는 제 곁에 있는 엉겅퀴 꽃을 보고 제 살던 고향의 밭둑과 상기슭을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 많이 보던 엉겅퀴였습니다. 고향엔 지금도 뻐꾸기가 울 테지. 내가 떠나올 때도 뻐꾸기가 몹시 울었는데. 식모소녀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엉겅퀴도 소녀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고향에도 뻐꾸기가 울 텐데 이제 고향이 아주 없어졌어. 난 외톨박이가 되고. 엉겅퀴의 중얼거리는 소리는 소녀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소녀는 멍하니 하늘만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단을 안 맞을까? 아주머니는 날마다 꾸중만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 안 돼. 소녀는 가시 돋친 엉겅퀴 잎을 그리고 자줏빛 꽃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엉겅퀴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고양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가시를 한껏 부드럽게 해가지고 소녀의 손에 안길 듯이 하며 그 손길이 오래오래 제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방은 조용하고 엉겅퀴의 마음은 어느새 푸근하게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동무가 생긴 것이 적은 마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그동안 영 들리지 않던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뻐꾸 뻐꾸. 식모소녀와 엉겅퀴는 은은히 들려오는 그 소리를 제 몸이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은 흐뭇한 기분으로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